나는 엄마를 사랑합니다. 어릴 적 엄마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하셨죠. 넌 내가 꼭 지켜줄 거야. 그런데 이젠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습니다. 기억은 잊혀져 가지만 손끝에 온기만큼은 남아있어요. 세상이 무너져도 절 지켜줬던 엄마. 이제는 제가 엄마의 세상이 되어드릴 차례입니다. 나는 엄마를 사랑합니다. 이 이야기는 한 딸이 치매에 걸린 엄마의 손을 놓지 않기 위해 삶을 걸고 나눈 사랑의 기록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1화. 엄마가 이상해졌어요. 밥은 안 먹었어? 아니, 엄마. 방금 같이 먹었잖아. 그래, 그랬었나. 처음엔 웃었습니다. 나이 들면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요. 엄마도 이제 70이 넘었고 예전처럼 빠릿빠릿하지 않은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냉장고에 김치를 2통씩 사다 놓으셔도 똑같은 옷을 2번 사셔도 그냥 엄마답다 하고 넘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엄마가 집 주소를 잊었습니다. 시장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을 몰라서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제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병원에 가자고 말씀드리자 엄마는 버럭 화를 내셨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병원에 가. 나 멀쩡해. 그 말이 너무 아프게 들렸어요. 진짜 엄마는 멀쩡한 분이니까요. 늘 어깨 쫙 펴고 이 동네에서 못하는 게 없던 분이었어요. 자식 셋 혼자서 키워내고 남편 없이 살아온 반평생. 엄마는 그 누구보다 강하고 똑똑한 분이었어요. 하지만 검진 결과는 냉정했습니다. 경도인 지장에 초기 치매 가능성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제 귀에는 그 말이 엄마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처럼 들렸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엄마는 아무 말이 없었어요. 창밖만 바라보다가 중얼거리셨어요. 치매라니, 그런 게 나한테도 오는구나. 그 한마디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어요. 하지만 운전 중이었기에 꾹 참았죠. 지금 울면 안 되니까. 지금은 엄마가 기대야 할 사람이 저니까요. 며칠 후 엄마는 냄비에 물만 올려놓고 가스불을 안 끄고 나가셨어요. 거실 가득히 연기가 차올랐고 저는 진짜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할머니, 우리 집에 모시고 살 거야. 중학생인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초등학생 딸아이는 물었어요. 왜요? 할머니 집도 있는데. 응, 그런데 이제 혼자 사시는 게 위험해서 그래. 이제 우리가 할머니랑 같이 지내야 해. 작은 가방 하나에 속옷 몇 벌, 약 봉지 몇 개를 넣어 오시던 날 엄마는 제 방 한 구석에 조용히 앉아 창밖을 보셨어요. 그 모습이 왜 그렇게 쓸쓸해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엄마가 이상해졌어요. 이 말을 입 밖에 꺼낸 적은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속상해도 그 말은 너무 차갑고 아프게 들리니까요. 엄마는 이상해진 게 아니라 그저 너무 많은 세월을 견뎌내느라 이제는 조금 지치신 것뿐이라고 믿고 싶었어요. 사실 엄마가 제 이름을 헷갈리기 시작했을 때 속으로는 참을 수 없는 감정이 올라왔어요. 설마 하는 두려움, 엄마가 나를 잊을까 봐라는 불안감. 그날 새벽 거실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나가보니 엄마가 전등 하나 켜지 않은 채 멍하니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엄마, 왜 안 주무셔요? 여기가 어디냐?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보이지 않았어요. 울면 안 되니까요. 엄마, 여긴 우리 집이에요. 엄마랑 저랑 같이 사는 집.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엄마의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내가 어릴 적 아플 때마다 엄마가 잡아주던 바로 그 손. 어릴 적 저는 정말 아픈 아이였어요. 기관지가 약해서 밤마다 기침을 했고 그때마다 엄마는 밤새 등을 두드려 주셨어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옆에 있잖아. 그 기억이 너무 선명해요. 이제는 그 말을 제가 해야 할 차례예요. 엄마, 괜찮아요. 이제 제가 옆에 있어 줄게요. 엄마가 달라졌다고 느낀 그날부터 제 삶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불편함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앞으로 더 힘든 일도 많겠죠.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왜냐면 그 어떤 누구보다 나를 사랑해준 사람은 엄마니까요. 그 사랑, 이제 제가 돌려드릴 차례예요. 2화. 엄마를 우리 집으로 모셨습니다. 사람이 한평생 살아온 집을 떠난다는 건 단지 이사를 가는 게 아니라 세월을 접는 일이라는 걸 그날 저는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건 안 챙겨도 되니? 응, 엄마. 그건 이제 오래돼서 가져가도 못 쓰실 것 같아. 그래도 내 아빠 살아생전에 쓰던 건데. 엄마는 작고 낡은 밥그릇 하나를 손에 들고 망설이셨어요. 그 밥그릇엔 금이 가 있었고 손잡이는 이미 떨어져 나갔죠. 하지만 엄마에겐 그게 단순한 그릇이 아니라 남편과 함께 했던 기억의 조각이었던 거예요. 결국 엄마는 조용히 그릇을 신문지에 싸서 가방에 넣으셨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알았습니다. 엄마는 치매보다도 이별이 더 아픈 거라고요. 엄마는 큰 이삿짐 없이 단출한 손가방 하나, 그리고 약 봉투 몇 개만 들고 우리 집에 오셨어요. 30년 넘게 살아온 집을 등지고 딸의 집으로 오던 날, 엄마의 표정은 낯설 만큼 조용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지내면 돼, 엄마.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하고. 그래, 그래야지. 그래야겠네. 대답은 하셨지만 엄마는 방 안을 둘러보며 몇 번이고 멈칫거리셨어요. 화장실은 어디였는지, 스위치는 어디 있는지, 어디에도 익숙하지 않다는 듯 말이에요. 그날 밤 엄마는 잠이 안 오신다고 거실에 앉아 TV를 켜놓고 계셨어요. 아무런 내용도 없는 홈쇼핑 방송을 불 꺼진 거실에서 멍하니 바라보는 그 모습에 제 가슴이 아릿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아들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하더군요. 엄마, 할머니가 새벽에 내 방문을 열었어. 아무 말도 없이 가만히 서 계셨어. 놀라긴 했지만 이해가 갔어요. 밤마다 익숙하지 않은 공간에서 엄마는 지금도 집을 찾고 계셨던 거예요. 그 집은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젊고 건강했던 엄마의 시간이 머물러 있는 아빠가 있던 그 시절의 기억이겠죠. 며칠 뒤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엄마가 세탁기를 돌려놓고는 잊어버리셨는지 빨래를 5번이나 헹구셨어요. 젖은 옷들을 보며 혼잣말을 하시더군요. 내가 이걸 왜 또 눌렀지? 왜 이러지? 내가. 엄마는 자책하듯 주저앉아 한참을 가만히 계셨어요.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 저는 다가가 엄마의 등을 조용히 쓸어내렸어요. 엄마 잘못 아니에요. 이제 이런 일 생겨도 제가 다 도와드릴게요. 엄마는 고개를 들지 않으셨지만 그 순간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손끝으로 전해지는 그 온기가 마치 고맙다는 말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엄마가 어릴 적 해주시던 이야기를 떠올렸어요. 너 어릴 때 있지. 열이 너무 심하게 나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말이야. 엄마가 너 옆에서 사흘 밤을 꼬박 세웠다. 그땐 그냥 당연한 줄 알았어요. 엄마는 원래 그러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는 나를 위해 자신을 얼마나 많이 잊고 살아오셨던 걸까요? 그 엄마를 이제 내가 잊을 수는 없잖아요. 엄마가 나를 키운 시간보다 이제는 내가 엄마를 지키는 시간이 더 많아지겠지만 그게 결코 부담이 아니라 사랑의 순서가 바뀐 것뿐이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며칠 전 딸 지우가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할머니는 이제 우리랑 쭉 같이 사는 거야? 그럼 할머니는 이제 우리 가족이랑 같이 살 거야. 좋아. 나는 할머니랑 TV 같이 보고 싶어. 그리고 할머니가 부르는 동요 너무 웃겨. 그 말에 저는 웃으면서도 눈물이 났어요. 어린 딸의 순수한 말 한마디에 무겁게만 느껴졌던 간병의 시간이 조금은 따뜻하게 느껴졌거든요. 엄마를 우리 집으로 모셨습니다. 이제는 제 곁에 계세요. 기억은 점점 흐려지고 말은 헷갈리고 하루에도 수십 번 같은 질문을 하시지만 그럼에도 엄마는 제게 여전히 엄마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엄마의 딸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3화. 나는 엄마의 딸입니다. 새벽 3시.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수진아, 수진아. 어둠 속에서 엄마가 서 계셨습니다. 방문 앞에서 제 이름을 반복해서 부르고 계셨어요. 그런데 목소리가 너무 떨렸어요. 마치 길을 잃은 아이가 엄마를 찾는 것처럼. 엄마, 왜 그러세요? 여기가 어디냐, 나. 집에 가야 하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엄마는 여기가 제 집이라는 걸, 그리고 제가 당신 딸이라는 걸 잠시 잊으신 거였죠. 엄마를 안방으로 모시며 저는 애써 웃음을 지었습니다. 엄마, 여기는 우리 집이에요. 엄마 집 말고 이제 우리 같이 사는 집. 괜찮아요, 엄마. 하지만 제 목소리가 떨려서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엄마는 잠시 제 얼굴을 똑바로 보셨어요. 그러다 아주 작은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너 누구야?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엄마의 눈동자 속에서 제가 사라진 느낌. 평생을 제 곁에서 나를 지켜준 사람이 이제 나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숨이 막히게 아팠습니다. 엄마는 불안한 눈빛으로 제 손을 잡으셨어요. 집에 좀 데려다 줄래? 거기 애들 기다리는데. 엄마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그 애들은 아마도 저와 제 동생들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다 큰 어른이 되었고 엄마는 그 사실을 잊고 계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엄마의 손을 감싸주고 말했어요. 엄마, 집에 왔어요. 여기가 엄마 집이에요. 그리고 저는 엄마 딸이에요. 그 말을 하면서 제 목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울음을 삼키려고 애썼지만 결국 참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어릴 적 제 모습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제가 4살이었을 때 밤마다 열이 심하게 나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의 기억. 그때 엄마는 제 곁을 단 하루도 떠나지 않으셨어요. 침대 옆 의자에서 꼬박 사흘밤을 새우시며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죠. 괜찮아. 엄마가 옆에 있어. 절대 안 떠나. 그때의 엄마는 지금 제 모습과 닮아 있었습니다. 엄마는 그때도 나를 지키고 있었고 이제는 내가 엄마를 지켜야 하는 시간이 온 거죠. 엄마가 치매에 걸린 후 저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스스로에게 되묻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는 걸까? 엄마를 잘 돌보고 있는 걸까? 하지만 오늘 새벽 엄마가 내 손을 꼭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을 때 저는 알았습니다. 집에 가고 싶어. 무섭다. 엄마는 여전히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주길 바라고 계셨습니다. 그 누군가가 이제는 제가 되어야 한다는 걸 더 깊이 느꼈습니다. 새벽 4시가 되어서야 엄마는 겨우 잠이 드셨습니다. 저는 엄마 옆에서 한참을 바라보다가 엄마의 이마에 살짝 입을 맞췄어요. 엄마, 나는 엄마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가 나를 지켜준 것처럼 이제는 내가 엄마를 지킬게요. 엄마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 순간 엄마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보였습니다. 그게 우연인지 아니면 제 마음이 만든 환상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믿고 싶어요. 엄마가 제 말을 듣고 계셨다고. 나는 엄마의 딸입니다. 그 사실은 엄마가 잊어도 세상이 잊어도 절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사화, 밥은 먹었니? 밥은 먹었니? 엄마는 하루에도 몇 번씩 저에게 그 말을 물으십니다. 식사를 막 끝낸 후에도 설거지를 마친 뒤에도 심지어 제가 밥솥을 열고 있는 걸 보면서도 말이죠. 응, 엄마. 방금 같이 먹었잖아. 아, 그랬구나. 내가 또 물었네. 엄마는 민망한 듯 고개를 푹 숙이세요. 저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죠. 하지만 제 마음은 그럴 때마다 작게 조용히 무너집니다. 예전 같았으면 또요? 하고 짜증이라도 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제는 그 말이 마치 기도처럼 들려요. 엄마가 남기신 마지막 언어처럼 기억을 잃어가면서도 끝까지 붙잡고 있는 말. 밥은 먹었니? 그 말 안에는 사랑이 있고 위로가 있고 엄마의 모든 세월이 담겨 있더라고요. 어릴 때 저는 식탐이 없어서 밥 먹는 게 정말 싫었어요. 숟가락을 들고도 한참을 뻐기고 반찬 투정도 자주 했죠. 그럴 때마다 엄마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말하셨어요. 밥은 먹어야 힘이 나. 밥을 안 먹으면 세상하고 싸울 힘이 없단다. 그땐 몰랐습니다. 그 밥 한 끼가 세상을 견디는 힘이 된다는 걸. 이제야 알겠어요. 엄마가 밥을 차려주시던 그 시간들이 나를 살아있게 한 따뜻한 축복이었다는 걸요. 며칠 전 엄마는 제가 회사에서 퇴근해 돌아오자마자 또 물으셨어요. 수진아, 밥은 먹었니?
그날 저는 너무 피곤해서 그냥 응하고 지나쳤어요. 그런데 문득 거실에서 조용한 흐느낌이 들려왔어요. 나가보니 엄마가 주방 의자에 조용히 앉아 눈물을 닦고 계셨어요. 왜 그래요, 엄마? 내가 또 물었나 봐. 기억이 자꾸 안 나. 나 진짜 이상해졌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자기가 무너져가는 걸 너무나 선명하게 느끼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무너지는 자신을 감추려 애쓰고 계셨던 거고요. 엄마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밥은 10번을 물어도 괜찮아요. 100번을 물어도 나는 매번 대답할 거예요. 그게 엄마니까. 그리고 나는 엄마 딸이니까요. 엄마는 제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제 손을 쥐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미안하다. 그 미안하다는 말에 저는 차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는 평생을 저를 위해 희생하셨고 자신을 지우면서까지 가족을 먼저 생각하셨던 분이에요. 그런 엄마가 지금 제게 미안하다고 말씀하시는 건 너무도 가슴 아픈 역설이었죠. 그날 밤 딸 지우가 저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엄마, 할머니는 왜 자꾸 밥 먹었냐고 물어봐? 할머니는 이제 기억이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거든. 그런데도 너랑 나 걱정이 되니까 자꾸 밥은 먹었냐고 물어보는 거야. 지우는 고개를 갸웃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할머니는 우리가 배고플까봐 걱정하는 거네? 맞아. 그럼 나도 매일 할머니한테 물어봐야겠다. 할머니는 밥 드셨어요? 하고. 그 말에 저는 눈물이 터질 뻔했습니다. 엄마가 제게 해줬던 사랑이 이제 손녀에게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벅차고 고마웠습니다. 밥은 먹었니? 이제 저는 그 말을 잊혀진 기억이 아니라 남아있는 사랑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엄마가 묻는 그 말 속에는 너 괜찮니? 오늘도 잘 버텼니? 사랑한다는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엄마가 그 말을 하실 때마다 저도 꼭 이렇게 대답해요. 응, 엄마. 엄마 덕분에 잘 먹었어. 그리고 나도 엄마 사랑해. 재호화. 이제는 제가 엄마의 두 손이 되어 드릴게요. 한창 장마가 이어지던 7월의 어느 날 아침. 엄마는 우산을 들지 않고 나가 계셨다. 빗속에서 바지까지 흠뻑 젖은 채로 고요히 서 계시는 엄마를 발견했을 때 나는 숨이 멎을 뻔했다. 엄마, 왜 비를 맞고 계세요? 감기 걸리면 어쩌려고. 급하게 달려가 우산을 씌워드리며 엄마의 손을 붙잡았다. 하지만 엄마는 멍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인 양 물었다. 당신은 누구세요? 그 한마디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가슴이 조여오고 눈물이 쏟아질 뻔했지만 꾹 참았다. 나는 엄마의 손을 꼭 쥐며 말해드렸다. 엄마, 나야. 엄마 딸. 우리 엄마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죠? 엄마는 고개를 갸웃하더니 이내 작게 웃으며 말했다. 그랬구나. 미안해요. 요즘 기억이 자꾸 엉켰어. 엄마는 내 손을 어루만지며 조심스레 물으셨다. 그런데 나는 이 비 오는 날 왜 여기 있었을까? 나는 조용히 엄마의 등을 감싸 안았다. 그리고 부드럽게 속삭였다. 괜찮아요, 엄마. 아무 이유 없어도 돼요. 그냥 제가 데리러 올 때까지 여기 계셨던 거예요. 엄마는 이제 모든 걸 내려놓으셔도 돼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그날 이후 나는 결심했다. 엄마를 더는 치매 환자로 보지 않기로. 엄마는 여전히 나의 엄마였고 나를 위해 수없이 희생하신 분이었다. 단지 지금은 그 기억의 일부가 흐려졌을 뿐 사랑은 흐릿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알았다. 엄마가 젊은 시절 즐겨 쓰시던 조각칼을 찾아 서랍 속에서 꺼냈다. 아직도 손때가 묻어있는 그 칼을 볼 때면 초등학교 시절 종이 상자 하나를 가지고도 나를 위한 인형집을 뚝딱 만들어주시던 엄마의 손이 떠올랐다. 엄마, 이거 기억나요? 이게 뭐더라. 낡은 칼인데.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하고. 엄마가 나한테 종이로 인형집 만들어줬잖아요. 종이 테이프도 직접 만들어서 엄마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며 미소를 지었다. 그랬나. 그랬던 것 같네. 너는 어릴 때 눈만 봐도 기분을 알 수 있었는데. 맞아요.
엄마도 저도 서로 눈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 손을 꼭 잡았다. 아직은 온기가 있었다. 기억은 사라질지라도 온기는 사라지지 않았다. 요즘 나는 엄마의 하루를 일기로 남기고 있다. 오늘은 엄마와 복숭아를 깎아 먹었다. 예전엔 엄마가 깎아주시던 복숭아를 이제는 내가 깎아드린다. 그런데 엄마는 여전히 복숭아 하나를 반으로 나눠 나한테 먼저 주셨다. 너부터 먹어. 난 배 안 고파. 엄마는 여전히 엄마다. 나는 이 글을 쓰며 매일 다짐한다. 엄마가 더 이상 기억을 못해도 나는 엄마를 기억할 거라고. 엄마가 더 이상 손으로 뭘 만들 수 없어도 나는 그 손의 기억을 내 두 손으로 이어가겠다고. 엄마는 점점 작아졌다. 걸음걸이도 목소리도 웃음도 작아졌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엄마는 작아질수록 더 가까워졌다. 이젠 내가 엄마의 두 손이 되어 그 삶을 부드럽게 감싸드릴 수 있는 것 같았다. 엄마, 내일은 뭐 하고 싶어요? 그냥 내 얼굴 보고 싶어. 그게 다야. 그 말에 나는 또 한 번 마음이 저려왔다. 삶이 깊어질수록 사랑은 단순해진다. 복잡한 조건 없이 그저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사랑. 밤이 되면 엄마는 가끔 악몽을 꾼다. 엄마, 괜찮아요. 이제 다 끝났어요. 내가 곁에 있어요. 그 말에 엄마는 손을 더 꼭 잡는다. 나는 그 손을 부드럽게 감싸며 마음속으로 되낸다. 엄마, 이젠 제가 엄마의 두 손이 되어드릴게요. 그리고 매일 나는 이 말을 조용히 되새기며 잠든다. 나는 엄마를 사랑합니다. 제육화. 엄마의 고향, 그곳에 남은 사랑. 사람은 언젠가 돌아가고 싶어지는 곳이 있죠. 그리움이 쌓이면 뿌리가 나고 뿌리가 있기에 다시 그곳을 찾게 됩니다. 치매로 하루하루를 잊어가는 엄마에게도 절대 잊지 못하는 단 한 곳이 있었어요. 바로 그 시절 첫사랑과 젊음이 머물던 엄마의 고향이었죠. 엄마, 저랑 여행 갈래요? 갑작스러운 내 말에 엄마는 고개를 갸웃하셨다. 어디를? 엄마 어릴 적 살았던 곳이요. 그 시냇가 감나무 있던 그 마을. 순간 엄마의 눈이 반짝 빛났다. 기억 속 어딘가에서 파도처럼 밀려온 이름 없는 감정이 엄마의 표정을 적셨다. 그 시냇물 아직 있을까? 엄마의 고향은 강원도 깊은 산골이었다. 내가 마지막으로 간 건 초등학교 때 외할머니 제사 때였다. 이제는 거의 아무도 살지 않는 마을이 되어버렸지만 엄마에겐 여전히 그곳이 처음이었다. 고즈넉한 시골길을 달려 산등성이 넘어 낡은 집이 보였다. 반쯤 무너진 흙담 그 너머에 서 있는 작은 초가집. 엄마, 저기요. 저기 우리 외할머니 집이에요. 엄마는 조용히 차에서 내려 발걸음을 옮기셨다. 손으로 벽을 어루만지며 속삭이듯 말했다. 여기 맞다. 여기서 널 업고 내려갔었지. 비 오던 날이었어. 나는 깜짝 놀랐다. 그날은 내가 3살이던 여름 갑작스러운 열병으로 엄마가 나를 업고 산을 내려갔다던 이야기. 치매로 어제 점심도 잊어버리던 엄마가 그날을 기억하고 있었다. 엄마 기억나세요? 응. 너 울었어. 숨이 가빠서. 난 너무 무서웠어. 그때 하나님한테 빌었어. 이 아이만 살게 해달라고. 내가 대신 아프게 해달라고. 나는 울컥했다. 그 순간 엄마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근데 너 살았잖아. 살아줘서 고마워. 나는 말없이 엄마의 손을 꼭 잡았다. 그날 밤 우리는 고향의 민박집에 묵었다. 엄마는 평소보다 말이 많았다. 여기 감나무 있었는데 아빠가 그 감 따서 놔줬어. 내가 좋아한다고 그 시냇가 있지. 거기서 아침마다 빨래했어. 손 시려워도 물이 참 맑았어. 내가 그때는 참 예뻤지. 엄마는 잠시 웃었다가 금세 멍해지셨다. 근데 너 누구니? 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토록 생생히 이야기하시던 엄마가 갑자기 나를 잊었다. 나나 엄마 딸이야. 딸 내 딸이 이렇게 컸나. 엄마는 내 얼굴을 오래도록 들여다보았다.
그러곤 손을 뻗어 내 볼을 쓰다듬으셨다. 참, 곱다 우리 딸 미안하다 많이 미안하다. 왜요, 엄마? 그땐 너무 가난해서 너를 제대로 안아주지도 못했어. 학교도 제대로 못 보내고 아니에요, 엄마. 저는 엄마가 있어서 참 좋았어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웃으셨다. 그럼 됐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나는 결심했다. 엄마의 고향 그곳을 매년 함께 찾기로. 언젠가는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기억하고 있으니까. 내가 엄마의 시간과 추억을 대신 기억해 줄게요. 그렇게 나는 엄마의 딸이자 이제는 엄마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엄마가 걸어온 길 위에 나는 꽃을 심고 싶었습니다. 엄마가 남긴 사랑이 사라지지 않도록. 엄마의 기억이 흐려지는 만큼 나는 더욱 또렷이 기억합니다. 엄마가 걸어온 길, 엄마가 흘린 눈물,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사랑. 내가 그 사랑을 꺼내 안아줄 차례입니다. 나는 엄마를 사랑합니다. 이 말이 엄마에게 닿기를 바랍니다. 제7화. 엄마, 그곳은 당신이 있을 곳이 아니에요. 엄마가 요양병원에 가게 된 건 순전히 제 탓이었습니다. 그땐 하루하루가 너무 버거웠습니다. 아이는 사춘기에 접어들어 예민했고 남편은 일에 치여 늘 무기력했고 저는 엄마 돌봄에 점점 지쳐갔습니다. 엄마, 우리 잠깐 병원에만 계시는 거예요. 조금만 저도 숨 좀 돌리게요. 엄마는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허공을 바라보며 조용히 끄덕이셨을 뿐이었죠. 제가 엄마를 모셔가는 날 하늘이 무섭도록 맑았던 걸 기억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요. 요양병원은 생각보다 깔끔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간호사 선생님들도 친절했고 식사도 정기적으로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엄마의 상태를 자세히 설명해줬고 필요한 약도 조절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뭔가 이상했습니다. 우리 엄마 원래 이렇게 말이 없으신 분 아니었어요. 제가 면회를 갈 때마다 엄마는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셨습니다. 손을 잡아도 이름을 불러도 표정은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께서 다른 환자와 실랑이가 있었어요. 큰일은 아니지만 점점 예민해지고 계십니다. 가족과 상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병원에 달려간 저는 생전 처음 보는 엄마의 얼굴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억울하고 불안한 눈빛. 마치 어린아이처럼 울먹이며 말하셨죠. 나 집에 가면 안 되냐? 여기 사람들 날 모른 채 해 말도 없고 무서워.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나 왜 이렇게 밖에 못 해드렸지. 며칠 뒤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지 2달 만에 엄마를 다시 집으로 모시기로요. 남편에게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나 엄마 다시 모실게. 힘든 건 맞지만 더는 이렇게는 못하겠어. 엄마가 날 점점 잊어가도 나는 엄마를 잊으면 안 되잖아. 남편은 잠시 말이 없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당신 마음이 그렇다면 나도 도울게. 우리 가족이잖아. 그리고 엄마가 집으로 오시던 날, 작은 가방 하나 들고 문 앞에 서 계신 엄마는 마치 집을 처음 찾는 손님 같았습니다. 어색하게 문턱을 넘으시며 웃으셨습니다. 이 집 참 포근하다. 그 말에 저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는 완전히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오진 않았지만 분명히 달라지셨습니다. 밥맛이 없다고 하시던 분이 조금씩 식사도 하시고 아이가 웃으며 인사하면 따라 웃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어느 날 뜻밖의 말씀이 나왔습니다. 너 어릴 적에 내가 해줬던 자장가 기억나? 저는 놀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달이 떴다고 전화를 주시다니요. 그 노래 말씀이세요? 엄마는 작게 웃으셨습니다. 그래, 너 아플 때마다 그거 불러줬지. 밤이 깊어질 무렵 엄마가 낮게 흥얼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로 그 자장가였습니다. 달이 떴다고 전화를 주시다니요. 저는 조용히 엄마의 방 앞에 서서 멈춰버린 듯한 시간을 느꼈습니다. 엄마, 이젠 제가 그 노래 불러드릴게요. 언제까지나 곁에 있을게요. 제8화. 엄마 사랑해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해? 어머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힘들잖아. 남편의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딸 지우도 소파에 앉아 울상을 하고 있었죠.
엄마, 나 학교 발표 준비해야 하는데 할머니 때문에 집중이 안 돼. 그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만해. 엄마는 우리 가족이야. 우리가 조금만 더 참고 이해하면 되잖아.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지쳐 있었으니까요. 엄마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어깨는 잔뜩 움츠러들고 눈에는 물기가 맺혀 있었습니다. 내가 다 나가면 되지. 내가 없어지면 되지. 내가 다 망쳤네. 그 말에 나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엄마 아니에요. 그런 말하지 마세요. 엄마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다 망쳤어. 예전에도 그랬어. 너 힘들게만 하고. 나는 엄마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아니에요. 엄마는 나를 키워주셨어요. 나를 살게 해주셨어요. 지금도 나 엄마 덕분에 살아가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남편도 그 모습을 보고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나도 미안해요, 어머니. 제가 너무 힘든 티만 냈어요. 사실 존경해요. 그 긴 세월 혼자 아이 키우신 거. 엄마는 놀란 듯 남편을 보다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고맙다. 이런 날도 있네. 그날 저녁 우리는 오랜만에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엄마는 자꾸 내 그릇에 반찬을 덜어주시며 물으셨습니다. 밥은 먹었니?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엄마. 덕분에 잘 먹고 있어요. 그리고 엄마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그게 다예요. 엄마는 그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한참 동안 제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 온기가 내 가슴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사랑은 기억보다 강합니다. 엄마는 나를 잊어가지만 나는 엄마를 잊지 않습니다. 엄마가 내 이름을 부르지 못해도 나는 엄마를 엄마라고 부를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니까요. 이제는 내가 엄마의 손이 되어드릴 차례입니다. 그리고 그 손을 놓지 않을 겁니다. 엄마 사랑해요.